안녕하십니까. 좋은 저녁입니다. 저녁 먹고 철학 개념 하나 해야죠. 철학 개념 하나는 46번째 주제는 비트겐슈타인의 신비입니다. 제가 비트겐슈타인에 대한 강좌는 처음인 것 같고 사실 독일어로 읽었기 때문에 하이데거와의 비교 논문도 꽤 봤고, 저는 특히 비트겐슈타인의 논리 철학적 논고라는 책을 볼 때는 하이데거랑 상당히 일치하고 하이데거랑 비교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철학적 탐구라는 것에서는 확실히 비트겐슈타인의 어떤 그 언어 게임, 가족 유사성, 이런 중요한 개념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사실 비트겐슈타인을 마치 논리 철학자, 논리 실증주의, 그 다음에 언어 논리학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바로 비트겐슈타인의 신비라는 개념, 미스테리라는 이 개념 때문에 우리는 비트겐슈타인을 인문학의 반열에 위치시키고 하이데거와의 비교가 가능한 거죠. 사실 많은 사람들은 비트겐슈타인이 말을 했던 말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침묵해야 한다 하면서 비트겐슈타인의 이 말을 1차 자료를 읽지 않고 상당히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논리철학 논고에서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려고 하는 말할 수 없는 것, 이것은 바로 생각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언어에 대한 사유의 관계를 사실 니체만큼 처절하게 고민했던 학자가 없죠. 그래서 오늘날 후기 구조주의자들 역시도 니체의 어떤 그러한 언어와 이성의 관계를 상당히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포스트 모던을 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비트겐슈타인 역시도 이러한 고민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세계에서 나타나는 삶의 형식은 철저하게 저걸로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삶 자체를 알 수 없고 이 세계 전체를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관점으로 보는 것이고, 그래서 언어의 형식을 빌려서 우리는 이 세계 안에서의 삶을, 우리의 삶을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 형식은 곧 삶은 언어 형식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거는 자연과학에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언어 명제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 세계의 명제로 세계에 관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연과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계에 대한 정보를 주는 최초의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비트겐슈타인을 상당히 오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말할 수 없는 것을 침묵해야 된다, 신학이고 뭐고 다 말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물론 형이상학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세계 안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은 언어로 표현될 수 없죠.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것을 거부하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것은 스스로 나타난다라고 말하거든요. 이걸 신비라고 말하거든. 그러니까 철학의 위치는 이 세계에 대해서 명제를 줘서 정보를 주는 이 역할은 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비트겐슈타인이 철학에 위치시키고 있는 것은 그러면 다른 반대편에 있는 다시 말하면
언어로 표현할 수 있지만 형이상학적 명제와 같이 이 세계를 일자로 표현한다든지 뭐 신을 갖고 와갖고 이 세계를 하나의 덩어리로 통일시킨다든지 이런 해결적인 어떤 것들을 거부한다는 것, 이것은 비트겐슈타인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 라인에는 형이상학적인 명제들이 있고 다른 한쪽 라인에는 자연과학적 명제가 있습니다. 자연과학적 명제를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형이상학적인 명제들을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없는 거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할 수 있는 것이 세계의 전부 다가 아니고 세계는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세계는 전체로서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비트겐슈타인의 어떤 그러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은 철저하게 형이상학적인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 자연과학적인 것, 이 가운데를 경계짓는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철학의 역할은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있는 것에 한계를 지어서 말할 수 없는 것을 형이상학적인 것들을 거부하고 이 세계 자체를 보자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삶은 일상이라고 말하거든, 비트겐슈타인. 일상적인 거에서 철학적인 게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상 언어로부터 철학은 나오기 때문에 일상적인 삶이 철학의 근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참.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것과 말할 수 없는 형이상학적인 것과 말할 수 있는 자연과학적인 것에 한 가운데를 가는 게 철학이라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세계는 자연과학적 언어로 명제로 전부 다 표현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형이상학적으로 통일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의 언어는 우리가 1차적으로 만나는 언어는 삶의 언어라는 거죠. 일상의 언어. 하이데거랑 일치합니다. 그죠? 후설의 생활세계랑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생활세계의 언어, 하이데거가 말했던 베졸겐의 언어. 베졸겐이 뭐죠? 배려의 언어죠. 배려의 세계, 일상의 세계. 여기로부터 철학이 나오기 때문에 철학은 형이상학적인 것들에게도 선을 그어야 되고 자연과학적인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로 세계를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양쪽 중간을 가면서 세계 자체가 스스로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것은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것은 스스로 드러나는 것이요, 그 스스로 드러나는 것 자체가 신비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언어로 이 세계를 다 표현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칸트를 좋아했습니다. 칸트의 물 자체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계는 사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사실은 바로 사물들의 어떤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관계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어떤 그 경험론자들이 말하는 논리 실증주의적 사실이 아니라 사물들의 관계망을 말한다는 거야. 하이데거랑 이것도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말하는 사용사태 전체성, 이기상 교수님의 번역이죠. 탁월한 번역입니다. 베반트니스 간츠하이트라고 하는 이 하이데거적 개념. 그러니까 이 세계 안에는 모든 사물들이 언어로 구조화되어 있다라는 거거든. 이게 바로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는 이 세계는 사물 하나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사물들로 구성된 것도 아니요, 사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실과 사태는 큰 차이가 없고
독일어로는 자아표현 할트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사태라는 것을 비트겐슈타인은 사물들의 관계를 말하는데, 사물들의 관계가 다 이 세계 안에 질서 잡혀져 있다는 거고, 이것은 언어로 의미화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화된 사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바로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바로 사태로 구성되어 있다. 사실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어 구조가 있고, 이 언어 구조는 우리의 삶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철학은 자연과학적인 말할 수 있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라고 주장하는 거죠, 비트겐슈타인은. 그래서 1차 자료를 안 읽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해야 된다, 이거를 그냥 오해해서 비트겐슈타인은 뭐 형이상학 다 거부했고 신 이런 거 다 거부하고 물론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세계가 말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거든, 이 말은.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계의 물 자체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말로 절대 표현할 수 없습니다, 세계 전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세계의 물 자체라든지 이 세계의 관계망 전체는 언제나 신비로서 나타난다는 거야. 이게 바로 비트겐슈타인의 철저한 신비의 개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실로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것만 우리는 이 세계에서 경험하나요? 우리의 경험은 언제나 말로 표현될 수 없는 것, 그런 것을 경험하죠. 그것이 다시 언어의 맥락 속에 들어와서 우리는 비로소 말할 수 있는 것으로 언어 체계 안에서 다시 말할 수 없는 것을 체계화시켜서 말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이 점에서 말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침묵해야 된다는 것은, 이 세계는 스스로 드러난다. 이 세계는 우리가 어느 형식으로 잡아낼 수 있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는 신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 점에서 비트겐슈타인을 오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은 일상적인 언어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삶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일상적 삶에서 걸리지 않는 이런 것들은 우리는 침묵해야 된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러나 그 침묵이라 그래서 그 말할 수 없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논리 실증주의로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트겐슈타인은. 그래서 논리 실증주의자들, 특히 영미철학에서 비트겐슈타인을 갖고 가서 마치 비트겐슈타인이 논리 실증주의자인 것처럼 갖고 간다면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말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자연과학적 명제로 표현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계는 결코 우리의 삶조차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으로 구성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렇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뭐 신을 끌어들여서 신비를 말한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매일 매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죠. 맞잖아요. 우리가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것들을, 대단한 경험했어, 와 정말 멋졌어, 이게 그 경험을 다 담아낼 수 있는 언어입니까 이게? 이런 방식의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매번 만나고, 그러한 것들은 세계 안에서 스스로 나타난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는 신비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의 세계는 신비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세계를 다 표현할 수 없다. 이 세계는 자연과학적인 것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데거의 어떤 그 언어의 다원성, 그래서 언어는 다원적인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연과학적인 것, 그 다음에 일상적인 삶의 어떤 그러한 언어의 형식, 이건 철학이 다루는 거죠. 그 다음에 형이상학적인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나 이러한 신비를 말할 수 없는 것들을 형이상학을 갖고 와서 신으로 떡칠한다든지 일자의 개념으로 이 세계를 떡칠한다면 그것은 바로 일상의 삶의 언어를 제대로, 삶의 신비를 제대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비트겐슈타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 이 점에서 비트겐슈타인을 포스트 모던과 같이 가는 철학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참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우리는 여기서 배워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신비, 이 세계의 신비, 이것을 우리는 일상에서 매 순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또다시 말합니다. 이 세계는 이 세계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신비는 이 세계가 어떻게 존재하느냐가 아니라 이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신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 이 신비를 언어로밖에는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삶은 언어 형식이라고 하는 것. 그러나 이 삶 안에는 다양한 언어 형식이, 언어의 다원성이 존재한다라는 것. 이것을 기독교의 신으로 떡칠한다든지, 이거 완전 거부돼야 되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러한 수준 낮은 언어들 있죠. 기독교가 수준 낮다는 게 아니라 그 언어들 있죠. 그 언어들 거부합니다. 그거 안 된다는 얘기야. 그것도 자연과학으로 이 세계를 다 표현할 수 없다라는 얘기고, 그러한 형이상학으로 이 세계를 떡칠해서 진짜 이 세계에서 나타나는 그 신비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형이상학적인 이러한 신적인 이런 것들도 거부해야 되고, 그리고 자연과학적인 이런 것들로 이 세계를 다 떡칠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철학은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 사이의 경계를 가는 것, 이 경계를 결정하는 게 철학의 위치라고 비트겐슈타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삶의 다원성, 그리고 이 삶의 다원성이 또한 언어의 다원성과 상응하며 우리는 언어의 다원성 안에서 이 삶의 표현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나 매 순간 우리는 이 세계 안에서 언어 밖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신비를 체험하고 이것을 또다시 의미화하는 과정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삶의 일상에서 언제나 철학을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비트겐슈타인의 충고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겠죠. 신을 제거하고 수학적인 것을 제거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신비를 매 순간 경험합니다. 우리의 언어는 날마다 언어 사용 속에서 이 신비를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지시하는 것은 결코 말할 수 없는 거다. 맞죠? 우리가 이 세계에 손가락으로 지시할 수 있는 것, 그거는 매 순간 나타나는 어떤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거겠죠. 지시하는 것. 우리가 지시했을 때 이 세계 안에서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시될 수 있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비트겐슈타인은 말했다는 거죠. 자, 너무 길어졌습니다. 오늘도 46번째 비트겐슈타인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이것도 5분 철학에 낼 수 없는 건데, 제가 오늘 갑자기 비트겐슈타인에 대한 어떤 신비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시간 나실 때 꼭 비트겐슈타인의 영어로 된 책, 그 뭐죠? 논리철학 농고라는 책 꼭 읽어보시고, 시간 더 나시면 철학적 탐구도 꼭 읽어보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비트겐슈타인은 논리 실증주의자가 절대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고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 비트겐슈타인의 신비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도는 물러가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강좌가 마음에 들었으면,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 꼭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Choose